네, 그럼 오늘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동안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여행주들, 항공주들이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결론은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큰 금액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제 오늘 이게 계좌로 다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상장이 다 됐으니까 그런 어떤 오버행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사실 그 유상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의 보통 패턴들이 이제 이렇게 권리락을 하고 나면 여기서 보통 권리락을 하고 권리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물량이 상장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다시 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여행주들 흐름 보면 여행주들도 기존에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그런 어떤 이슈가 터진 거에 비해서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서 받아주는 힘들이 좀 있다는 거고 코로나 자체는 이제 언젠간 끝날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행주들 중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노랑풍선이 사실 지금 흐름이 좀 제일 괜찮아 보여요. 네. 모두투어나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또 노랑풍선이 좀 먼저 치고 가지 않을까. 먼저 치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노랑풍선이요. 그리고 그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하는데 지금 하단권역에서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진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을 이번에 뭐 벗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22,000원 정도에 매수하면 한 24,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또 한번 반등이 예상되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하나투어가 모두투어보다는 조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얘는 박스권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하나투어도 흐름이 괜찮고요. 하나투어도 지금 흐름이 괜찮고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약간 어떤 개인적인 재료가 있는 건지 약간 뭐 개파락이 좀 크게 떨어졌었는데 좀 그거를 다 전부 다 만회하면서 좀 큰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거래량도 좀 터지고 롯데관광개발도 약간 이게 이제 용산기지 관련한 어떤 또 그런 테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관광이 이제 여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용산의 뭐 미군기지 뭐 개발해서 뭐 어떤 그런 어떤 부동산의 이슈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게 또 오를 때는 또 굉장히 크게 오르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지금 되게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일단은 21선에서 계속 양봉 오늘도 양봉인데 개파락 떨어져서 17,300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다 이제 만회하면서 쭉 올라주면서 또 만회를 해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런 코로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나와서 미국 시장에는 그 해당 종목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든지 항공 종목 뭐 카니발 이런 레저 종목들 전부 다 급락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이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는 이번에 또 한번 좀 저가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황만 조금 거치면 이제 이번 상황을 좀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주가는 그런 위기나 그런 어떤 시련을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있을 때 또 주가가 이 부분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 또 카지노 주까지도 지금 조정 시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인텔이 네. 반도체 공장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인텔이 20조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200억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고. 네. 네. 20조. 네. 네, 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파운드리 쪽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이제 기존에 철회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200억 달러를. 네, 반도체 자체가 이제 네. 2강 체제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 TSMC하고 2강 체제에서 또 이제 인텔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반도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립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인텔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급락했고 삼성전자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 있죠. 근데 TSMC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TSMC가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애플에 뭐 어떤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TSMC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텔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생겼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이런 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어떤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업체들은 또 수주가 예상되니까요. 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그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좀 하이닉스에는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삼성전자에는 조금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TSMC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다른 중소 이제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좀 약간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업계 1위인 만큼 삼성전자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많이 우려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인텔하고 삼성전자 지금 기술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텔이 왜 그걸 철수했냐면 7나노 공정을 못 만들어 갖고 네.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 아마 그걸 한다고 해도 앞으로 한 2, 3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정도 반도체 단계에서 그 공정을 더 높이고 하기가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또 그만큼 발전을 할 거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나노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라고 해서 약간 2차 전지 업체들하고 비슷한데 그냥 뭐 한다라고 하면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삼성전자에 크게 그렇게 많이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안심을 시켜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 네네. 전지주들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테슬라,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제 현대차까지 배터리 네.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지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쪽 업종은 네. 배터리 말고도 소부장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종목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제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고요. 뭐 삼성 SDI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아마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저가 매수를 한다고 치면 뭐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일단 소재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소재 관련된 업종들도 전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관련 업종들은 어디서 만들든지 뭐 어차피 재료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재를 공급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할 때 우리나라 업체가 그래도 강점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긍정적으로. 전문가님은 소재랑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를 제일 좋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제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소재가 제일 좋지 않을까. 뭐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지금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 기존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코오롱 인더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는 지금 흐름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내려올 때 같이 밀리긴 했는데 지금 반등이 LG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좀 반등이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괜찮아 보이고요. SKC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최신원 회장님의 그런 어떤 최신원 회장의 어떤 그런 경영 리스크, 뭐 이제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다가 좀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어제도 가려고 하다가 지금 크게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 밀린 만큼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SKC도 조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2차 전지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약간 아직까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좀 소재 관련주 쪽으로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소재 업종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일단은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해운주하고 조선주하고 네.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오늘 삼성중공업이 이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건 아닌데 네. 삼성중공업이 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삼성중공업만 강한 모습이 나올까? 지금 이게 다른 호재가 있었나요? 네, 밴드가 네. 지금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재료가 있는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예상을 해보면 카타르에서 네. 이제 LNG선
수주가 지금 어느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삼성중공업에서 좀 수주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지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보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의 흐름보다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고 현대미포조선은 어차피 이게 벌크선이라서 뭐 LNG선하고 관련이 없긴 한데 일단 추세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좋긴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자. 이거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저희 회원 중에도 이거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좀 기다려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기다려보자. 이거 카타르에서 수주 나오는 어떤 그런 뉴스가 좀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자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주식들이나 그리고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먼저 손절하지 말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너무 빨리 팔지 말고 한번 좀 상황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제가 추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삼성중공업 주가 보면 오늘 5%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도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또 우선주가 보면은 보통 보통주보다 굉장히 크게 많이 움직여요. 3월 네. 12일에도 또 상한가를 가고 네. 15일에도 또 상한가를 갔어요. 네. 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네. 네,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우선주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그들만의 리그고요. 이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수 있는데 네. 하지 말자.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현재가에 거래량 오늘 23,000주거든요. 23,000주. 그리고 네. 호가에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건데요. 이게 지금 96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서 다시 대반등 줬는데 여기서 못 파니까 쭉 계속 끌려 내려오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면서 계속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어떤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낚이면 안 되고 이거 함정이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네. 왜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10,000원도 안 되는데 우선주는 뭔데 38만 8천 원이나 지금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선주와 보통주는 가격은 보통주가 더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주가 이렇게 비싼 거는 네. 뭐 누군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되게 의도적인 거고 이 부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을 하시기보다 그냥 이런 게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우선주에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수익률 단기간에 보는 걸 좋아해서 네. 삼성중공업 이제 관심 가져보자 했더니 하셔가지고 네, 우선주를 사볼까 했거든요. 이런 네. 사자 같은 또 앵커님이시군요.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거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문가님이 조선주들 중에서는 네, 삼성중공업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